우리 이제 남북교류협력법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정의 규정 보시면요, 우리 교역의 개념하고 반출 반입의 개념하고 두 가지를 좀 구분하셔야 되는데, 교역,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의 반출 반입을 말한다. 반출 반입이 뭐냐? 그 밑에 반출 반입이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 사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 등의 이동 밑줄, 물품 등의 이동을 말합니다. 그런데 북한이랑 우리랑 직접적으로 물건을 주고받는 게 많을까요? 아니면 중국이나 일본 통해서 들어오는 게 많을까요? 통해서 들어오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괄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3국을 거치는 물품 등의 이동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우리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입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을 협의 조정하고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통일부에 추진협의회를 둡니다. 당연히 남북교류하는 거니까 통일부에서 하겠죠. 그리고 그 밑에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동그라미 2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요. 바로 밑에 위원장은 통일부 장관입니다. 장관 동그라미. 요거는요, 옆에다가 그냥 이렇게 써두세요. 북한 이탈 주민법은 위원 수가 40명이고요. 장관은 통일부 차관이 됩니다. 차관. 그래서 남북교류협력법하고 비교하셔야 돼요. 남북교류협력법은 25명입니다. 그리고 통일부 장관이요, 장관. 그래서 두 가지가 항상 헷갈립니다. 북한 이탈 주민법은요, 저번 정부 때 우리 탈북민들이 북한에다가 막 이거저거 많이 했었어요, 일을. 그래서 얘들이 똥풍선 많이 날렸잖아. 우리는 전단지 같은 거 날리고, 제가 요거 조금 기발한데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뭐였냐면, 그 2리터 생수병 있죠. 거기다가 쌀을 한 3분의 2만 채워요. 그런 다음에 1달러짜리 하나 넣고, 그 안에다 전단지 하나 넣고 USB를 하나 넣어요. 그런 다음에 북쪽으로 이 해류가 흐를 때 그때 바다에다 싹 다 뿌려버려. 그러면 북한 바닷가 쪽으로 이렇게 얘들이 쫙 갈 거 아니야. 그게 뭘 노린 거냐면, 북한 사람들이 먹을 게 좀 부족하잖아. 제대로 못 먹으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걸 찾다 못 찾으면 어디로 가? 바닷가 쪽으로 가요. 그래서 바닷가 쪽으로 가면 그 페트병 있는 거야. 그럼 그거 가지고 가고 그 쌀로 밥 먹으라고. 근데 밑에서 생쌀을 이렇게 보내주면 걔들은 흰쌀 제대로 못 먹을 거 아니야. 옥수수 쳐먹고 맨날 그러는데. 그죠? 이게 뭐야? 쌀이잖아. 거기에 걔네 달러도 통용이 돼요. 지금 그 새끼들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게, 미제 앞잡이 맨날 이지랄 하잖아 우리한테. 지들은 시장에서 달러로 사요. 우리는 달러 가지고 통용 안 되잖아요. 그 새끼들은 달러로 통용돼. 그래서 1달러를 넣어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리고 USB를 왜 넣어? 한국 드라마, 영화 이런 거 들어있는 거야. 근데 저 USB가 조금 이해가 안 갔던 게, 아니 쌀도 지금 귀해갖고 못 먹는 애들한테 무슨 USB를 줘. 그죠? 그거 꽂아서 볼 데가 있겠어? 없겠죠? 그럼 그거 가지고 어디다 쓸까 걔들이? 암시장 갖고 팔죠. 그치? 암시장에서 이제 고위층이 그거 보고 싶어갖고 이렇게 구매에다가 보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이제 체제 무너뜨리는 데는 조금 도움이 되겠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번 정부 때 이 탈북민들이 그런 공이 좀 있다. 그래서 위원 자리를 주려고 원래는 25명이었는데요. 40명으로 늘렸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40명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여기는 차관이 위원장이고요. 여기는 장관이 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간단하게 이렇게 외울 겁니다. 남북교류협력법에 이 교자, 그리고 여기는 장관의 장자, 그리고 여기는
이탈법의 이 그리고 차관의 차. 그래서 교장 2차 이렇게 읽어요. 교장 2차. 교류협력법은 장관, 이탈법은 차관. 이렇게. 교장 2차. 교장 선생님 2차 가시죠? 이렇게 외워. 알았지? 나중에 여러분들 회식할 때요. 1차 끝나고 지구대장님이 집에 가기 되게 싫어할 거야. 보통 그 연세는 집에 되게 가기 싫어하시거든? 그러니까 그때 꼭 대장님 2차 가시죠? 그래. 그럼 대장님 좋아하세요. 무조건. 집에 가기 싫었는데 부하 직원이 2차 가자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지. 알았지? 자, 어쨌든 그렇고 그 밑에 위원은 다음 각 권한에 해당하는 사람 중 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데 이 경우 위원 중 7명 동그라미 7명 이상은 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래요. 2호 누구야? 민간 전문가. 그래서 7명은 민간 전문가가 들어와야 한다. 알아두시고요. 아래 구조 1항입니다. 남한의 주민이 북한을 방문하거나 북한의 주민이 남한을 방문하려면 그 밑에 접촉 7일 동그라미 7일 전까지 세 번째 줄에 통일부 장관의 방문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 동그라미 해두시고요. 당연히 방문 증명서를 소지해야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방문이 더 심해요? 아니면 회합, 통신이 더 심해요? 방문이 더 심하죠? 그래서 방문은 뭐 하라 그랬어요 지금? 승인을 받으라고 했죠? 그치? 얘는 신고만 하면 됩니다. 방문은 승인 받아야 돼요. 그래서 북한에 가고 싶은 사람은 승인 받고 가야 됩니다. 알았죠? 그리고 북한 사람이랑 회합 통신, 편지 주고받는 거, 전화 통화하는 거, 이건 신고만 하면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북한에 가족이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들에 우리가 회합하고 통신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승인과 신고 두 가지 구분해 두시고요. 얘들 둘 다 7일 전까지입니다. 7일 전까지. 그리고 그 밑에 2항은 이제 단수와 복수 증명서가 있다라는 거니까요. 그냥 보시면 되고요. 우리 3항의 복수 증명서는 유효기간이 5년 그리고 5년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5년. 그리고 맨 밑에 7항 통일부 장관은 방문 승인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권한에 해당하면 승인을 취소할 수 있대요. 그런데 다만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대요. 1호가 뭐예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방문 승인 받은 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은 필요적 취소입니다. 필요적 취소. 자, 그리고 밑에 우리 구조의 2입니다. 구조의 1항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 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 그러면 접촉 후에 신고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아래 16조 1항의 두 번째 줄 보시면 접촉 7일 전까지 신고서에 일정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일 전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보실 거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우리 4항에 보시면 접촉 신고를 받은 통일부 장관은 교류 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뒤에 북한 주민 접촉 결과 보고서를 제출 등 조건을 붙이거나 3년 동그라미 3년 이내 유효기간을 정하여 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인 북한 주민과 접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유효기간 3년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다는 거. 12조입니다. 남한과 북한 간의 거래는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 내부, 민족 내부의 거래로 봅니다. 그래서 국가 간의 거래로 본다. 이렇게 하면 틀려요. 북한은 국가 아니에요. 알았죠? 북한 땅도 다 우리 땅이야. 북한 주민들도 다 우리나라 주민입니다. 알았죠? 근데 우리나라의 주적은 누구야? 북한 정권과 북한군.
알았죠? 그래서 남학생들은 군대 가서 그 국방백서 다 봤었죠? 거기에 뭐라고 돼 있어? 우리의 주적은 북한 정권과 북한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까지 우리 주적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자, 그리고 밑에 반출 반입의 승인입니다. 북한으로 물건을 함부로 보낸다. 요거는 어때? 요거는 신고만 하면 될까? 안 되겠죠. 함부로 도와주면 안 되겠지. 그래서 요거는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13조 1항 보시면 물품 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는 자는 그 밑에 두 번째 줄 끝에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며칠 전에 받겠어? 7일 전까지 받겠죠? 바로 밑에 박스에 있는 시행령 25조 1항 두 번째 줄 반출 반입 7일 전까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 17조 협력사업 요게 이제 개성공단 같은 겁니다. 협력사업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승인이에요. 승인. 협력사업 승인. 저 오토바이 빵꾸 내버리고 싶다. 여기 혹시 오토바이 타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어? 내 앞에서 타면 빵꾸 내버릴 거야. 알았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우리 17조 4항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두 번째 쪽 끝에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정지를 명하거나 승인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1호와 5호는 승인 취소해야 한대요. 1호 거짓 부정한 방법 얘는 필요적 취소입니다. 그리고 5호 협력사업 정지기간 중 협력사업을 했대. 이미 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그 기간 중에 또 협력사업 하다 걸렸어. 그러면 필요적 취소. 그리고 그 밑에 형의 감면 제도가 있다라는 거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관련 판례도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 넘어가겠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법. 자, 이 북한 이탈 주민법은요. 나중에 여러분들 근무하다 보면 이 북한 사람들 만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이 탈북하신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자리 잡고 사는 경우들 있잖아. 특히 어디에 많이 사는 줄 알아? 임대 아파트. 임대 아파트에 세터민들 사는 경우도 좀 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처음 들어왔을 때 자리 잡는 게 쉽지 않잖아. 그럼 우리나라에서 아예 자리를 못 잡은 상태에서 우리나라에 적응하려고 하면 범죄자밖에 더 되겠어? 북한에서는 주먹이 먼저 나가겠지 당연히. 우리나라보다 더 심하겠지 그게. 그지? 북한에서 우리나라 들어오는 사람들은 사람 죽일 각오까지 돼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요 보통.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목숨 걸고 탈북할 것 같아? 우리같이 일반인들이 할 수 있을까? 만약에 남한이 북한이랑 똑같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북한으로 탈남할 수도 있잖아. 그럼 여러분들 철책선에서 막 지뢰 있고 막 그런 상황에서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넘어갈 자신 있는 사람? 잘 없죠? 북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밑으로 내려오는 게 쉬운 결정이 아니라고. 근데 그 사람들은 그만큼 잘 살고 싶은 욕구나 욕심 같은 게 엄청 센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못할 짓이 없다고 생각해. 그래서 진짜 무서워요. 실제로 제가 탈북민 아는 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 의사예요, 의사. 의사인데 그분이 진짜 그 욕구 같은 게 엄청 세십니다. 그래서 의사신데 한국 들어와가지고 여기에서 제대로 본인이 병원 개업해서 먹고 살기가 쉽지 않잖아. 물론 우리나라 들어와서도 제대로 그 대우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증 같은 거 다 받을 수 있어요. 똑같이. 근데 일정한 보수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분이 처음 선택하신 게 5년 동안 뭐 했는 줄 알아? 원래 하나원에서 1년 동안 적응시키고 나오면 5년 동안 거주지 내에서 보호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취업 장려 이런 것도 좀 해주고 그래요. 그래서 임대 아파트 구해서 거기에서 살 수 있게 해줍니다. 근데 5년 지나면 보호 기간이 끝나잖아. 자립해야 돼요. 자기가 알아서 보증금 만들어서 자기가 월세 내고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때까지 자립을 못하면 국가에서 조금 도와주긴 합니다. 근데 이분이 뭘 하셨냐면 서울 안에 있는 종로에 있는 큰 빌딩들 청소를 혼자 다 하시고 다녔어요. 새벽에. 야간 근무니까 수당도 더 쳐주겠죠? 그래서 월 700 버셨대요. 근데 주 6일 무조건 야간에만 근무. 그러니까 월 700 벌만 하죠. 그지? 5년 동안 그렇게 돈 모으시고 이제 생활에 큰 걱정이 없을 정도로 돈 모으셨대요. 한 달에 50만 원 쓰셨답니다.
650만 원씩 다 모았대. 장난 아니죠? 그치? 근데 그걸 싹 다 모아다가 뭐 하시려고 준비하셨냐면 공부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나라 그 의료 체계나 이런 거 공부해가지고 다시 의사 되고 싶어가지고 그거 싹 다 그 돈 공부하는 데 쓰시려고 준비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그 병원 원장님 수습이 수련의 그걸로 계시는데 그 병원에서 계속 그 수술하는 거 참관하시고 그러면서 계속 공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이제 통일부에서 이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수습 기간 거쳐서 보수 교육 받고 시험에 통과하면 의사 자격 주는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내년에 아마 받으실 거예요. 의사 자격. 그래서 지금 2년째 하고 계시거든요. 3년인가 받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런 분들은 진짜 대단하죠.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 의사를 계속 하실 생각을 했을까 싶은데 그분이랑 얘기해 보면 한 5분만 얘기하면 와, 욕심이 진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이 탈북민들은요 쉬운 상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임대 아파트 딱 갔는데 말투가 조금 이상해. 혹시 우리나라 말투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보통 북한이거든. 그 임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쉽게 대응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큰 코 다쳐요. 알았죠? 자, 어쨌든 그렇고 우리 북한 이탈 주민 한번 볼까요? 정의 규정 2조의 1호 북한 이탈 주민이란 군사 분계선 이북 지역에 주소, 직계 가족, 배우자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도그라미 아니한 사람을 말합니다.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너무 틀려요. 취득한 사람은 뭐야? 외국인이야. 북한에서 벗어나서 중국 국적 취득해서 그럼 중국인이지. 그죠? 여러분들 조선족 보고 뭐라 그래? 중국인이라고 하잖아. 그죠? 자, 그리고 그 밑에 보호 대상자란 이 법에 따라 보호 지원을 받는 북한 이탈 주민을 말하고요. 아래 4호 보호 금품이란 이 법에 따라 보호 대상자에게 지급하거나 빌려주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어떤 거 빌려주냐면 전세 보증금. 빌려주는 거니까 당연히 저당 잡아놨겠죠. 얘들이 뺏어 쓸 수는 없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고요. 아래 내려가서 우리 기본 원칙에 1항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은 보호 대상자를 인도주의 동그라미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특별히 보호합니다. 요거는 상호주의로 바꾸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북한에 들어가면 북한에서 어떻게 해? 여러분들은 바로 탄광으로 가는 거예요. 알았지? 탄광에 가서 막 이거 삽질 막 하면서 뒤에 이제 채찍으로 딱 맞고 그래서 하고 이런 거 해야 돼. 알았죠? 상호주의가 아니라 뭐야? 인도주의야, 인도주의. 알았지? 자, 그리고 밑에 내려가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4조의 3, 1항 보시면 통일부 장관 동그라미 통일부 장관은 두 번째 줄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 시행해야 한다라고 돼 있죠. 우리 앞에서 계속 배웠었는데 기본계획은 항상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짜는데요. 몇 년마다 짰었어? 기본이 5년이에요. 5년. 5년마다 짭니다. 근데 뭐만 예외라 그랬어? 북계. 요것만 3년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기본 계획은 다 5년입니다. 그런데 딱 두 가지. 북계. 요것만 3년이에요. 북한 이탈 주민법, 개인정보보호법. 요 두 가지만. 알았죠? 그래서 요거 생각이 안 나? 기본 계획 5년 해놓고 북에 있는 개새끼 3년. 이렇게 생각하세요. 알았지? 북에 있는 개새끼 3대 세습했잖아. 그치? 지금 4대 세습을 준비하고 있죠. 북에 있는 개새끼 3대 세습. 이렇게. 알았지? 북계는 3년. 돼지 새끼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렇고 밑에 보호 기준입니다. 2항. 이 법에 따른 보호 정착 지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을 단위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뒤에 세대를 단위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탈북하는 사람들은 보통 혼자 탈북해요. 가족이 단체로 탈북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 몸이 불편한 노모, 어린 아이 데리고 탈북하는 게 쉽지 않잖아. 그래서 보통 혼자 탈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브로커 통해 가지고 가족들 데리고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쨌든 그렇고요. 그 밑에 정착 지원 시설에 보호하는 기간은 1년이고요. 거주지에서는 5년 동안 보호합니다. 정착 지원 시설은 어디야? 하나원. 하나원이라고 불리는 북한 이탈 주민들 교육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우리나라 말투나 우리나라 문화에 대해서 교육을 해요. 저는 이거 한 3년은 해야 되는 것 같아. 1년 가지고 적응할 수 있나? 1년 가지고 좀 적응하기 힘들 것 같은데. 우리나라 문화 다 배우려고 그러면 나도 요즘에 못 따라가겠어. 이번에 보니까 또 요즘에 인기 있는 여자 아이돌 또 바뀌었더라. 르센느? 리센느야? 르센느야? 리센느야? 리센느? 미치겠더라. 내가 그 걔들을 몰랐는데 그 존박이 걔들 노래를 따라했더라고. 존박 영상을 보고 알았어요. 근데 옆에서 뭐 되게 쬐깐한 애들이 막 이러고 있더라고. 뭐지? 존박이 걔네 노래를 커버한 거래요. 근데 그 이후로 계속 그 노래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알고리즘 때문에. 어쨌든 저도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자, 북한 이탈 보호 및 정착 지원 협의회 보시면 1항 두 번째 줄 끝에 보시면 통일부에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협의회를 둡니다. 2항에 위원장 1명 그리고 몇 명? 40명 동그라미 4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여기다 적었었죠? 교장 2차. 그래서 바로 밑에 통일부 차관이 위원장입니다. 차관에 동그라미 해두시고요. 아래 보호 신청 보겠습니다. 7조 1항 북한 이탈 주민으로서 보호받으려는 사람은 재외 공관이나 행정기관의 장, 군부대장 당연히 포함되고요. 보호를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이게 보통은 어디에다 신청을 많이 하냐면요. 재외 공관이나 아니면 군부대로 많이 넘어와서 합니다. 얘들이 넘으면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곳이 군부대잖아. 그래서 제가 여기 문재인 정부 때 진짜 황당했던 일이 있었는데 그때 초소에 탈북자가 직접 와가지고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초소 있잖아. 거기 와서 직접 문 두들겼어요. 탈북자가. 철조망을 직접 넘어와가지고 초소에서 군인들 근무 서고 있는데 거기서 이랬어. 그래서 노크 귀순이라는 말이 생겼어요. 그때 얼마나 군인들이 나사가 빠졌으면 그 탈북자가 초소까지 와갖고 이러는데 그걸 갖다 못 잡아가지고 그런 일이 생기니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지?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실제로 초소에 누가 녹화한 적이 있거든요. 당직 사관이라고 그 당직선의 간부가 와서 이래가지고 그 후임이 이쪽 쳐다보고 있고 저는 이쪽 쳐다보고 있는 거였는데 이쪽에서 내려왔어요. 이 새끼 쳐 자빠져 자느냐고 못 봐가지고 조인트 까였잖아요. 그 자리에서. 어쨌든 직접 신청합니다. 군부대장 당연히 포함되고요. 아래에 내려와서 우리 4항에 우리 2항에 보호 신청을 받은 재외 공간 등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통일부 장관과 국정원장에게 통보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외교부 장관은 외국에서 재외 공간장에게 보호를 신청한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해서는 뒤에 국내 입국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사항이 중요한데요. 이 통보를 받은 국정원장은 보호 신청자에 대해 보호 결정 등을 위해 필요한 조사, 일시적인 신변 안전 조치, 임시 보호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일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시 신변 안전 조치는 누가 한다? 국정원장이 합니다. 국정원장이. 그리고 5항 국정원장은 그 밑에 임시 보호 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우리 보호 결정입니다. 통일부 장관 동그라미. 통일부 장관이 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보호 여부를 결정하게 돼요. 뒤에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그러면 누가 결정하겠어? 국정원장 동그라미. 국정원장이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일부 장관과 보호 신청자에게 통보하거나 알립니다. 국가안전보장 관련된 거면 항상 국정원장이 결정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밑에 9조 1항입니다. 보호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각호 원안에 해당하면 보호 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밑줄 아니할 수 있다.
항공기 납치, 마약거래, 테러, 집단살해 등 국제 형사범죄자,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요게 전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북한에서 어떤 어선 한 척이 내려왔는데요. 거기에 몇 명이 타 있었습니다. 그 어민들이. 근데 그 타 있던 사람들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죽어 있었어요. 자기들끼리 거기서 어업하다 싸움이 나갖고 칼부림 나서 서로 죽고 죽인 거예요. 그래서 시체가 어마무시하게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귀순 신청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 받아줘야 된다고 생각해? 외국인이라고? 돌려보낸다고? 돌려보냈어요.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그거를 또 돌려보냈다고 또 막 이제 정치적 쟁점으로 또 삼아갖고 막 서로 공격하고 막 난리치긴 했는데 결국에는 그 돌려보낸 행위는 정당한 행위라고 이제 무죄 판결 났습니다. 어쨌든 이런 경우에는 보호 대상자로 결정하지 않고 되돌려 보내버릴 수 있어요. 알았죠? 자, 그리고 그 밑에 위장 탈출 혐의자. 이 새끼는 간첩이죠. 그리고 밑에 이 4호는 삭제시켰는데요. 체류국에 10년 이상 생활 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람. 이건 뭐냐면요.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귀순 신청했는데 10년 동안 중국에서 머문 거야, 이미. 그거 보호 대상자로 지정 안 할 수 있어? 어때? 이게 뭐가 문제가 됐었냐면 국군 포로. 국군 포로신데 어떻게 탈출해가지고 겨우겨우 탈출했는데 중국인 거야. 중국 땅이 졸라 넓죠. 그치? 우리나라 대사관을 찾아 헤매다가 겨우겨우 찾아가고 귀순 신청한 거야. 이해됐어요? 근데 이런 분들을 보호 대상자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지랄을 해놨으니 문제가 좀 컸겠죠? 그래서 삭제시켜버렸어요. 아예. 이 취지는 뭐냐면 이미 탈출해서 그 나라에서 충분히 적응한 사람, 그런 사람은 굳이 보호 대상자로 지정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취지였는데 국군 포로 같은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삭제시켜버렸어요. 그리고 5호가 중요합니다. 국내 입국 후 3년 동그라미. 3년이 지나서 보호 신청했대. 그러면 이미 우리나라에서 충분히 적응하지 않았을까? 그죠? 그래서 얘들은 따로 보호 조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내 입국 후 3년 동안 안 걸렸으면 간첩 아니에요? 그죠? 3년입니다. 얘는 적응 기간을 3년으로 보고요. 과거에는 1년으로 해놨었는데 이 3년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아래 내용들은 뭐 크게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무연고 청소년의 보호입니다. 자, 통일부 장관은 무연고 청소년 그 밑에 24세 이하입니다. 직계 존속을 동반하지 않은 만 24세 이하 무연고 아동 청소년을 우리가 무연고 청소년이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왜 24세로 기준을 잡아뒀을까? 북한 애들이면 당연히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보다 당연히 이게 신체 발육도 덜 됐을 거고 정신적으로도 덜 성숙했을 거 아니야. 여러분들 지금 21세, 22세 이런 애들 보면 여기 그런 애들도 있겠죠? 약간 덜 성숙했다고 생각하지 않아? 본인 스스로. 여러분들 21세, 22세, 23세 그때 생각해봐. 그러면 막 성숙한 것 같아 엄청?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20세부터 23세까지는 제정신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보통 그렇지 않나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도 그런데 북한이나 아니면 외국에서 들어온 친구들은 더 하겠죠. 그지? 그래서 24세 이하를 우리가 무연고 청소년이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이 보호자를 따로 선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내려가서 13조, 14조 보시면 학력 인정 똑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 김일성 종합대학 나왔어. 그럼 우리나라 서울대 나온 거랑 똑같이 취급해줘요. 왜? 북한에서 김일성 종합대학 나왔잖아? 그럼 슈퍼 초 엘리트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똑같이 취급해줘요. 자, 그리고 밑에 자격 인정.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줄 자격. 그 자격의 일부 인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2항의 두 번째 줄 보수교육, 재교육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여기 이제 여러분들은 조금 이해가 안 갈 텐데 특별 임용도 시킬 수 있어요.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그리고 국군 특별 임용도 시킬 수 있습니다. 단 국가 보안 업무 이런 것들은 안 맡기겠죠. 그리고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통일부 장관 동그라미. 통일부 장관은
보호 대상자가 거주지로 전입한 후 그의 신변 안전을 위해 국방부 장관 동그라미 국방부 장관이나 경찰청장 동그라미 경찰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국방부 장관이나 경찰청장은 이에 협조한다. 협조한답니다. 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그리고 이 항의 세 번째 줄 해외여행에 따른 신변보호사항은 외교부 장관, 법무부 장관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통일부 장관은 협의의 심의를 거쳐 5년 동그라미 5년 범위에서 신변보호기간을 정하고요. 5항의 세 번째 줄 5년 범위에서 재실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 이탈 주민 중에 우리나라 들어왔는데 계속 살해 위협에 시달릴 수도 있잖아. 그죠? 실제로 예전에 90년대에 북한 로열 패밀리가 우리나라로 귀순했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죽었습니다. 암살당했어요. 그런 사례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이나 경찰청장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고 우리 경찰청장은 협조한다라고 돼 있는 겁니다. 신변보호기간은 몇 년이라고? 5년. 몇 년 범위에서 갱신? 5년. 알았죠?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다음 시간에 외사경찰 활동 그리고 한국경찰사 비교경찰까지 할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한국경찰 한 문제, 비교경찰 한 문제 이렇게 나와요. 우리 시험에서.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절대 빠지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